늦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초대장을 꺼내 들었다. 25번째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문구를 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이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5년이 지났구나. 책상 위에 놓인 군모를 바라보며 이수정은 지난 날을 떠올렸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 있던 모습,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도서관으로 달려가던 발걸음,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수근거림까지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다. 고등학교 시절 이수정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동창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생계를 꾸려갔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며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는 동안 혼자 빵 하나로 배를 채워야 했다. 특히 강미영을 비롯한 부유한 친구들은 그녀의 낡은 교복과 가난한 처지를 비웃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저 애는 늘 혼자야. 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봐.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랑은 다르지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럴 때마다 강미영과 그 무리들은 수정이는 돈이 없어서 목 하나 보다며 키득거렸다. 그 중에서도 강미영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특히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정아, 너는 왜 항상 그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니? 새 것 하나 사면 안 되겠어? 겉으로는 친근한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비웃음이 담긴 말들이었다. 어린 이수정은 그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수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꿈을 키웠다. 언젠가는 이들을 다 뛰어넘겠다는 다짐으로 버텨냈다. 그 결과 전교 1등을 유지했고 결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강미영이 군대나 가는 거야? 여자가? 라며 비웃었지만 이수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정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박성현이 두 잔의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이수정의 고민이 깃든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다. 동창회 고민하는 거야? 이수정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만에 마주할 옛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시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성현 씨, 내가 굳이 가야 할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날 여전히. 말을 끝맺지 못하는 이수정의 어깨를 박성현이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당신은 이수정이잖아. 특전사령부 중장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당신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면 돼. 남편의 다정한 응원에 이수정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맞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박성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 당신은 늘 그래왔잖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으니까. 그의 말에 이수정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의 변함없는 믿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틀 후 동창회 날이 밝았다. 이수정은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눈빛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동차 키를 집어들며 그녀는 남편의 말을 되새겼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주눅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특전 사령부를 이끄는 중장이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했던 교복,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던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특히 강미영과 그 무리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수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해. 동창회장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이수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주눅들지 않을 만큼 강해진 사람이었으니까.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선 이수정을 향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눈에 띄게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검은 원피스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품격을 풍겼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 시계를 향하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가죽 시계였다. 그들이 착용한 화려한 명품 시계와는 달랐다. 어머 수정아, 얼마나 오랜만이야. 강미영이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이수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다. 이수정은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강미영의 뒤로는 화려한 주얼리를 한 다른 동창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얕보는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이수정은 그것을 모르는 척했다. 이제 그런 시선에 상처받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단단해졌으니까. 동창회장 한쪽에서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는 무리가 보였다. 그중 몇몇은 이수정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한 냉소가 느껴졌다. 이수정은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수정아,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직도 직장 다녀? 조은이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마치 그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불행한 일인 양 말하는 억양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응,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수정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자 조은이가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남편이 어지간히 힘들게 하나 보다. 그렇죠. 그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조은이의 남편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에 일 그만뒀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게 해주는 게 남편 역할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것에 휘둘리기에는 그녀는 너무 많은 전장을 경험했으니까. 내 경우는 좀 달라. 일이 내 삶의 일부라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조은이의 남편은 잠시 말이 막힌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사 시간, 이수정은 한적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정의 귀에 강미영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지만 그녀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25년 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 남편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면 있어도 별 볼 일 없나 보지. 이수정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수정이 아직도 저렇게 사나 봐. 옷도 그렇고.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다닌데 진짜 변한 게 없네. 우리 남편들처럼 능력 있으면 진작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다른 동창의 말이 이어졌다. 이수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난했던 그 시절의 불쌍한 아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여자의 성공이란 얼마나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느냐에 달린 것이었다. 이수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참자 이수정, 넌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수정이 그러고 보니 뭐하고 사는지 말 안 했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한나연이 큰 소리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수정에게 쏠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어. 이 말에 한나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아마도 더 화려한 직업을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아, 그럼 교수야. 그럼 왜 너는 아직도 일해? 남편이 교수면 꽤 괜찮게 벌 텐데. 그 말에 또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수정은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저녁이 깊어 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들의 남편들도 그랬다. 화려한 시계와 고급 정장으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다. 특히 동창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수정이 옷차림 봤어? 저런 검소한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안 벌어다 주는지 알 수 있지. 맞아. 남편이 대학 강사라며? 돈 많이 못 벌겠네. 그래서 저러고 다니나 봐. 그때 조은희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입김에서 돌아오는 술 냄새가 느껴졌다. 수정 씨 맞죠? 아내가 학창 시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롱이 서려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이수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마침내 한나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이수정, 우리 얘기 듣고 있었어? 그때 그 일아 너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매일 빵 하나로 때우던 거. 그거 다들 기억나는데. 동창회장의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이수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부끄러워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수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한나연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래, 맞아. 난 빵 하나로 점심을 해결했어.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수정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는 그때도 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동창회장의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녀의 당당함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동창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찰나 동창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수정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여러분, 잠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편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동창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다. 모두 동창들의 남편들이었다. 뒤늦게 사진 촬영을 위해 참석한 것 같았다. 그중 3명의 남성이 특히 눈에 띄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스포츠 코트에 각 잡힌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곧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과 확연히 구분됐다.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아우라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수정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3 남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이수정을 한눈에 알아본 듯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스쳤다. 강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했다. 여기야, 여보. 우리 테이블이야. 하지만 강미영의 남편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수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남편들을 소개하려 했지만 3명의 남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이수정이 앉아 있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가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손이 이마를 향해 올라갔다. 완벽한 경례였다. 육군중장 이수정 사령관님, 단결. 그의 목소리는 동창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뒤이어 나머지 2명의 남성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사령관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육군 준장 김태웅입니다. 강미영의 남편이 이수정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제야 이수정은 그를 알아보았다. 특전사 출신 김태웅 준장, 그녀의 부하였던 장교였다.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특전사령부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표정이었다. 이어서 다른 남성도 이수정에게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육군 준장 최민수입니다. 사령관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세 번째 남성도 경례를 올렸다. 육군 준장 정우석입니다. 사령관님, 특전사에서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3명의 준장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육군 소장 이수정 사령관님, 단결. 그 순간 동창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이수정과 3명의 남성들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이수정을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강미영은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수정이가 중장이라고. 한나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이수정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와 지금 눈앞에 당당한 군 장성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조은이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수정과 군인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조은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수정이한테 그렇게? 김태웅은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당혹스러워 보였다. 당신 친구가 우리 특전사령부 사단장이죠. 육군 소장님이야. 그의 말에 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장성 계급 중 2번째 계급. 그것도 여군으로서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옛 친구였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최민수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육군 준장 최민수입니다. 장군님, 평소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장군님이 지휘 아래 복무하게 된 것은 제 군생활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호석 준장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육군 준장 정우석입니다. 장군님, 제가 특전사 훈련을 받을 때 장군님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 군 생활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그들의 경례에 가볍게 답례했다. 그녀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녀가 특전사령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의 존재감은 동창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준장님들,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니까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3명의 준장들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공식적이었다. 그때 동창회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와인 잔을 들고 지나가듯 던진 말이 동창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수정 씨께 장군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 말이 순간 동창회장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다가 다시 이수정에게로 돌아왔다. 이수정의 표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수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호칭은 괜찮습니다. 전 여전히 수정이니까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라 친구들의 만남의 자리니까요.
그 순간부터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이수정을 무시하던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그들의 남편들마저 이수정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이수정과 3명의 남성들에게 쏠렸다. 동창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했고 심지어 한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거의 납작 엎드리다시피 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나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속삭였다. 맙소사. 수정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한 동창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수정 쪽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동창들의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특히 조은희의 남편은 자신이 이수정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을 떠올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손이 떨려서 와인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다른 남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특히 이수정의 남편을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남편이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다. 이제 동창회장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가장 무시받던 이수정이 이제는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남편들조차 그녀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었으니까. 강미영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수정이한테 방금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김태웅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당신이 뭐라고 했든 이 소장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의 말에 강미영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남편의 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았다. 한나연은 자신이 이수정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빵 하나로 때웠다며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장군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수정의 위험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조은희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남편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제 동창회장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수정은 더 이상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외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조롱에서 존경으로, 무시에서 경외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3명의 준장들은 여전히 이수정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수정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때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의 남편들조차 경외하는 군 장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수정은 그 모든 시선과 반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수정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수근거림이 일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특히 강미영, 조은희, 한나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부끄러움, 당혹, 그리고 어쩌면 후회까지. 사회자가 어색한 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으로 모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이수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정은 천천히 사진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추억을 남겨야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3명의 준장들은 계속해서 이수정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수정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다.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이수정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회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수정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그녀를 지나치고 더 성공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정아, 정말 대단하다. 우린 전혀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너였다니. 연이은 찬사와 친밀함을 가장한 말들이 쏟아졌다.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한번 만나자. 이수정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담담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 군 생활을 하며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왔었다. 이수정은 적당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오랜 시간 품어온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갈 시간이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었길 바라. 이수정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동창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우리 모두 참 많이 변했네. 이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날 교실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아?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을 거야. 이수정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마치 그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용기가야말로 진짜 강한 삶이지.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동창들과 그 남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과 어쩌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어려 있었다. 특히 강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수정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을 테니까. 과거에 그녀가 얼마나 타인을 밟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는지,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조은이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마도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수정은 그런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이수정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강미영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교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수정아,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수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미영의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읽어냈다. 부끄러움, 후회,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일까? 그런 밖에서 얘기할까?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창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정원으로 향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강미영은 무언가 말하려다 여러 번 머뭇거렸다. 이수정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기다렸다. 이 장군. 강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수정아 대신 이장군이라고 부른 것이 무척 어색하게 들렸다. 이수정은 미소 지었다. 여전히 수정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강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아니야. 넌 정말 대단해졌으니까. 그냥 수정이라고 부르기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수정을 바라보았다. 이장군, 남편한테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고만 해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이수정은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다. 강미영은 남편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걱정 마. 그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미영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뒤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넌 늘 당당했어.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고 상처를 줘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멋진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이수정은 그런 강미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이수정은 강미영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 앞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아니면 이수정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의 빛을 따라 걷는 법이야. 이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오랜 시간 지나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고요함만이 있었다. 괜찮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수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냉소도 없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과 평온함만이 있었다. 강미영은 고개를 들고 이수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마도 이수정의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너 정말 대단하구나. 강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이수정 사이의 깊은 간극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수정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거지. 그 말에 강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러움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 잔해. 강미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다.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 연락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25년 전 그 교실에서 시작된 복잡한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상처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했다. 이수정은 강미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밖에서는 이미 그녀의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비록 강미영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으니까. 이수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차 안으로 들어서기 전 이수정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다. 동창들 몇몇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이수정은 운전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천천히 동창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특전사령부의 소장이 아닌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나는 한 사람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가 다가오자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특히 특전사 출신 준장들은 여전히 경직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수정은 그런 그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모두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동창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이수정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을 테니까. 이수정은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순간 그녀가 남겨야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25년 동안 그녀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담은 말을. 우리 모두 참 많이 변했네. 이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날 교실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아?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다.